뉴욕주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맨하튼의 파크 애비뉴 줄기세포를 허위 홍보 혐의로 최근 고발했습니다. 뉴욕시가 홍역 백신 거부 시에는 벌금 2,000불을 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2022년부터 모피 판매 금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교 총기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이 일대 학교들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망명 신청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맨하튼의 파크 애비뉴 줄기세포 PASC를 허위 홍보 혐의로 최근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검찰은 줄기세포의 치료가 연방식약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발기부전 등 비뇨기과 질환과 심장 폐질환, 관절염 등 신경계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허위 홍보를 해서 소비자를 유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줄기세포는 전직 미 프로풋볼 선수를 내세워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소수계 커뮤니티에도 활발한 홍보를 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한국어 세미나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치료를 받은 한인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소장에서 줄기세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치유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게재하긴 했지만 인가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통한 근거 없는 효과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시술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줄기세포 시술 비용은 건당 3,995달러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줄기세포 관계자는 검찰의 고발과 관련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와 라클랜드 카운티가 홍역 확산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홍역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홍역 확산을 저지해 왔지만 계속되는 홍역 창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홍역에 감염된 사람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리고 홍역 환자가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 시는 $2,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10월 1일 329건의 확진 판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라클랜드 카운티가 186건의 확진 판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홍역 창궐로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의회에서 새로운 모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60년 가까이 모피 제품을 판매해온 한 상인은 요즘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가 모피 판매 금지 법안을 제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뉴욕시도 이제 더 이상 모피 판매를 볼 수 없는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일부 상인들을 포함 이번 금지로 인해서 약 1천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죽여서 의복으로 입는 일을 금지하는 일에 다수 여론이 동참하고 있어 뉴욕시와 뉴욕주는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이 법을 결국 시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교 총기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한 10대 여성이 이 일대 학교들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 여성이 평소 컬럼바인 고교 참사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컬럼바인 고교를 비롯해 이 지역 20개 이상의 학교가 일시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FBI와 제퍼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솔 파이스라는 18살의 이름의 이 여성이 일대 학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왔다며 컬럼바인 고교를 비롯해 인근의 20여 학교가 일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한 이 여성이 학교에 어떤 협박을 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인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버로 오기 전 펌프 연사식 샷건과 탄약을 산 이 여성은 덴버 서쪽 산악 지역에서 종족을 감췄습니다. 마이크 태울린 보안관 대변인은 10대 여성의 협박이 특정 학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 트위터에는 검은 티셔츠와 군인용 바지를 입고 검정 부츠를 신은 이 여성의 사진 2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FBI는 공지를 통해 이 여성이 평소 컬럼바인 고교 참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으며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갈수록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7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법무부 소속인 이민판사가 불법 입국으로 인해 체포 상태인 일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보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더 이상 허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국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들은 이민법원에 망명 심리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미국 내에 풀려나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구금한 뒤 석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잡았다가 놔주기로 불렸는데 이번 명령으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억류 상태로 지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명령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 수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자 억류센터의 포화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동행자 없는 어린이나 가족 단위의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시기도 지금이 아니라 90일 이후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처방을 잇따라 내렸는데 이번 조치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저소득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자들이 가파른 집값 상승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고급 주택 가격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04개 카운티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거주민 중간 가구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지역의 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7.6%로 가구 소득이 상위 10%에 속하는 지역 내 주택가격 상승률 5.2%보다 2.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가격이 하위 30%에 속하는 지역 내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8.0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간 가격대 주택들의 가격 상승률은 연 6.39%,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 5.01%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고급 주택을 웃도는 이유는 금융위기 발생 후 저가 주택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그만큼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크기 때문이라며 또한 미국 내 저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석사 학위자의 당첨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인터넷 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2020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 추첨에서 전체 8만 5천 명의 당첨자 중 63%가 석사 학위 소지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56%보다 7%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면 학사학위 당첨자는 지난해 50%에서 올해로 52%로 2%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같이 석사 학위자 당첨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부터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 등 두 차례나 추첨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H-1B 사전 접수 지원자 수도 석사 학위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20만 1,011명 중 석사 학위 소지자는 10만 5,009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대인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질병 등 의료적 문제로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숙면에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진 얘기도 꽤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술을 한잔하면 좋다는 속설이 그런 예인데요. 16일 미국 CBS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뉴욕대 의대의 랭곤 헬스센터 연구팀은 8천여 개 웹사이트에서 수면에 관한 게시물을 검색해 많이 읽히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의심스러운 20개 주제를 추려낸 뒤 각각 진위와 건강 유해성을 따져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소한의 수면 시간은 7시간이어야 하며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위험성을 경고했고 취침 전 술 한 잔도 숙면에 방해가 되며 잠을 적게 잘 때 우울증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의 원인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밤잠을 잘 자려면 생체 시계를 교란하는 전자기기의 청색 불빛을 피하고 TV나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대신 독서나 음악 감상, 명상 등을 하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있는 레오니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을 가까스로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오니아 고교생 26명과 5명의 교사들은 화재가 나기 직전인 현지 시간 오후 6시 20분쯤 1시간 정도의 견학을 마치고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노르망디와 파리, 니스, 모나코 등을 돌며 프랑스어와 문화, 역사를 공부한 뒤 이번 주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방문단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버툴리니 학군감은 성당 안을 둘러보던 중에 교사 한 명이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화재가 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밖으로 나와서 몇 블록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대성당에서 화재가 난 줄 알고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40대 운전자가 고의로 행인을 덮치는 바람에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뷰익 센츄리를 운전하던 44살의 남성 용의자는 이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툰 후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무모한 보복 운전으로 17살과 42살 사이의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뉴욕시 그린포인트 지역 프리맨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주택가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5동의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후 1시 30분경 가스가 새어나오자 6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가스관 수리 공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가스관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에 사는 71살의 노인 해비샘이 100여 건의 성폭행과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에 따르면 샘은 1970년부터 약 10년간 고향인 파인빌에서 청소년과 여성 등 10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범행은 최근 한 주민이 제출한 경찰의 성범죄 수사 관련 불만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법원은 샘의 보석금으로 $1,000,000를 책정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한인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타인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 당국으로부터 인종차별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거비어싱 그레왈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16일 펠팍의 듀플렉스를 소유한 한인 부부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 KMAX 리얼티를 통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적발돼 주 검찰 산하 인권국이 KMX 리얼티와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범죄와 버스 무임 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까지 직접 탑승시켜 단속에 나섰습니다. MTA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협조해 버스에 경관을 탑승시키고 무임 승차와 각종 대중교통 범죄를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NYPD가 무임 승차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에 무임 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뉴욕시 영재학교 입학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GNT 합격생은 전체 응시생 32,841명의 24%에 해당하는 7,9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합격률 28%와 비교해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은 크게 학군 내 영재 프로그램과 시티와이드 영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시티와이드 영재 프로그램은 시험 결과 상위 3% 이내 학생 지원이 가능하고 학군 내 영재 프로그램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욕시가 홍역 백신 접종 기록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브루클린의 유대계 학교를 폐쇄해 조치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5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유나이티드 탈무티칼 아카데미를 백신 접종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9일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 특정 지역에 대해 강제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학교도 폐쇄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지난 4월 5일을 마감한 H-1B 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월 5일에 이제 신청 마감이 됐어요. 아하. 네,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경쟁률이 좀 더 높았다고 예. 들었거든요. 뭐 아주 심하게 높아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H-1B 비자는 1년에 8만 5천 명을 뽑게 네. 돼 있는데 이제 국회 법률에 작년에는 19만 명, 네. 올해는 21만 명. 네, 뭐, 조금 더 높아진 네, 조금 수치가 높아졌죠. 네, 예.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월 5일 날 마감을 해서 네. 배첼러 디그리 그 학사학위 과정, 그다음에 네. 이제 2만 명에 대한 이 석사학위에 대해서도 다 마감을 하고 사실은 추첨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첨이 끝나서 이미 아직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 네. 벌써 접수증이 나가기 시작을 네. 합니다. 이제 그런데 빨리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길게는 한 달 가량 걸리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달 말서부터는 이 추첨 안 된 서류들을 네. 그대로 본인들한테 그 고용주들한테 우편으로 재발송돼. 네. 이거 미안하지만 추첨해서 안 됐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네. 이제 그게 거의 또 한 달 걸려요. 네. 그런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 이 신청비 이민국 피를 낸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수표를 그 은행에서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를 보면 추첨된 후에 네. 거의 뭐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 다 빠져나가는데 네. 그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추첨된 거고요. 네. 아직도 안 빠져나갔다 그러면 거의 이거 봐라 그러다 이제 2주 지나기 시작하면 그거 안 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청자들은 어떤 준비를 이제 예, 이제 해가야 이제는 뭐 되는지 이제 모르겠네요. 추첨 안 된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는 네. 거고 이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첨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그 자격 기준에 네. 예,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자격 기준에 이렇게 봐서 자기들이 맞는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어프로브해서 네. 당신 됐습니다 하고 네. 이제 승인서가 나가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10월 1일부터 네. 이제 H1 비자로 일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네, 그분들은 자, 이제 아무 미국에 문제가 없는 계속해서 거죠. 예, 네. 남아도 되지만 그럼요. 이제 신청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겠죠. 신청이 안 됐으면 네.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가 끝나는 날이 네.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5월 졸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졸업을 해서 OPT를 1년을 받아서 뭐 이번에 7월 30일 날 그런데 거기에 1년이 OPT가 끝난다 그러면 네. 7월 30일 날 OPT가 끝나서 학생 비자 스테이터스는 거기 끝나고 네. 원래 법에 학생 비자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네. 7월 30일까지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네. 6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 네. 합한 그날까지는 미국에서 머물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합법은 머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뭐 당첨이 그 추첨해서 됐으면 또 안 됐으면 하고 보면서 네. 당연히 추첨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추첨 안 된 사람들은 빨리 계획을 세우면 돼요. 네. 그러나 추첨이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네. 추첨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실질 심사, 진짜 네. 서류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안 되는 분이 또 많아요. 어. 그러면 이제 추첨이 됐기 때문에 네. 법률에 의하면 추첨이 되면 4월 1일 날까지 OPT를 가지고 네. 있거나 무슨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 9월 30일까지 네. 저절로 자동 연장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연기를 해줘요. 그래서 당첨이 추첨이 되면 일단 네. 9월 30일까지 연기를 된 걸로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간에 그 심사를 해서 당신은 H1B 비자가 안 돼서 거절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그럼 남아야 계속해서 되죠. 어떻게 뭐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뭐 남아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번에 끝났으면 다음 9월달에 시작하는 네. 새 학기에 그 석사 과정을 등록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그 박사 과정을 더 한 그 레벨 옮겨서 시작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학사 끝났는데 석사를 네. 하려니까 힘들고 네. 등록금이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는 이거 미국에서 대학 다녔는데 언어 랭귀지 코스로 가는 건 네. ESL 코스로 영어 배운다고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러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해요. 네. 어떤 학교는 안 받아줘요, 사실. 네. 근데 받아주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뭘 더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렇죠. 네. 예,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뭐가 조금 부족해서 네. 영어 좀 하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외국인이면 그냥 ESL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받아줘요. 음. 근데 그렇게 따지는 학교가 아니고 석사학위까지 했는데도 그냥 ESL 코스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많으니까 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그래 오케이 그리고 다른 학교 가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네. 랭귀지 코스라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랭귀지 코스이든 뭐든 간에 합법으로만 머무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합법 연기를 하고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오비자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오비자는 오비자는 이제 어떤 특수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주어지는 비자잖아요. 재능인데 그게 비즈니스의 재능이 있건 네. 음악의 재능이 있건 체육의 재능이 있건 아니면 내가 배운 어떤 엔지니어링의 네. 재능이 있건 내가 어느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좋은 네. 논문을 썼다든가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무슨 미술을 하는데 내가 전람회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교수님이 어디 전람회 했는데 야 너 작품 좀 내라 그래가지고 네. 한두 좀 같이 나가서 좀 냈다든가 이렇게 네.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한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뭔가 나보다 조금 더 잘난 게 있다라고 보일 만한 게 있는 네. 사람들은 오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비자로 그 오비자를 선택해서 오비자의 장점은 많아요. 네. 첫째, 이 H1B 비자만큼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쿼터가 없어서 네. 그냥 무한정 뽑을 수 있고 체류 기간은 거의 한 몇 년 정도 되는 뭐 거예요? 체류 기간은 무한정이고 아. 예, 말은 무한정이지만 네. 3년 뭐 네. 이거 계속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H1B 비자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다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네. 아무 때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 때나 뽑다 보니까 명수도 아무 때나 보니까 네. 뭐 추첨이라는 제도가 없고 좀 잘난 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뽑을 수 네. 있고 또 하나는 뭐 4월 1일 뭐 10월 1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아무 때나 뽑아서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남들보다 조금 잘난 거 네. 논문을 쓴 게 있다든가 네. 체육 특기로 뭘 잘했대 상 받았다든가 네. 무슨 뭐 조각을 했는데 상 받았다든가 네. 뭐 바이올린을 그런- 하는데 네, 그런 조그만 상을 서류가 받았다든가. 있으면 예, 이제 대체할 그러면. 수 있다는 한번 신청을 다른 그거 오비자로 예, 해볼 예. 만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